그래서 오늘 뭐 좀 궁금한 것들이나 좀 사람들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 주시면 제가 뭐 열심히 뭐 써보든지 말하든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마케팅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보통 GFA 하면은 저희 카탈로그형이라고 해서 리타게팅이 구매가 굉장히 잘 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피드나 배너 영역에서는 전환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이 리타게팅만 하면 좀 잘 안 될까요? GFA 뿐만 아니라 리타게팅 말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리타게팅을 어떻게 보면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완전 필승 전략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써야 되는 곳과 쓰지 말아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리타게팅을 쓰지 말아야 할 곳은 신규로 시작하시는 곳들, 아니면 저예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다들 알겠지만 신규면 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수가 없다 보니까 리타게팅을 쓰는 게 일단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산이 적은 곳 같은 경우는 왜 리타게팅을 쓰지 말라고 하냐?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모수 자체가 없는데 모수를 끌어와서 쓴다는 거는 우리 신용카드 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막 긁어. 미래에 나한테 소득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끌어와서 소비를 하는 거라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한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전까지는 리타게팅을 안 써요. 그래야지 이제 신규 타겟이나 저예산으로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지만 그게 모수가 쌓여서 결국에 복리처럼 굴러가야지 나중에 리타게팅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타게팅에 의존을 하면 이 신규들이 다 망해버려요. 저예산도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10만 원 써. 근데 리타게팅을 써버리잖아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전략이 없어요. 나머지 이제 전략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리타게팅을 쓰지 말아야 하는 곳들이 쓰다 보니까 이 뒤에 길이 아예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리타게팅을 하루에 내가 100만 원 이상, 뭐 월로 치면은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 사람들이 캐파를 키워갈 때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되는데 이 신규 타겟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늘어나려고 하면 그냥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성과가 늘어나야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광고주분들 되겠죠? 대부분 광고주분들이나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성과가 되면 무조건 돈 많이 쓰겠다. 저도 많이 써요, 그럼. 근데 이 성과가 리타게팅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예산으로 될라 성과가 높아져야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리타게팅을 쓰는 거예요. 이때. 근데 대부분 이때 쓰면 이게 뒤에 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진짜 망하는 거고 성공해도 문제야. 왜? 우리가 스포츠로 따지면 좋은 선수들을 사와요. 좋은 선수들을 사와서 잘 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안 되면 뭐가 문제냐? 팜이 깨져. 밑에 유망주가.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망주를 싸게 사서 키워. 그럼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처럼 뭐 황희찬 선수처럼 키워서 다른 팀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 선수가 또 잘하면 또 팔아. 그렇게 해서 유망주를 키우고 똑같아요, 광고도. 밑에서 신규 모수가 잘 돼야 얘가 커지고 그 다음에 리타게팅도 커지고 하면서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제 FA라고 하죠. 프리 에이전트만 사왔어. 근데 얘네가 망해. 그럼 폭망. 몇 년 동안의 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을 사올 때 대부분 유망주들을 주거든요. 그 팀한테. 우리 유망주 3명과 너희 팀 1명을 우리가 데려와. 그래서 즉시 전력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망하면 이게 아예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아. 예산을 못 올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규로 성과를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리타게팅을 쓸 수가 있어요. 리타게팅을 쓸 수 있는 곳은 예산이 정말 많거나 정말 많아서 정말 많다는 건 뭐예요? 모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예산을 많이 쓰니 트래픽이 많거든요. 근데 트래픽이 많으니까 내가 리타게팅을 써도 돼. 왜? 예산이 많으니까. 근데 리타게팅 같은 경우가 문제가 모수가 적으면 충돌을 계속해요. 내가 봤던 사람한테 계속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메타나 구글 같은 데 보면 빈도수를 많이 보면 돼요. 빈도수가 막 3, 4, 5 그 이상 되면 하루에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규 타겟으로 해도 많이 돈을 쓰는 곳은 빈도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막 리타게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산이 신규로도 예산을 많이 쓰면 빈도수가 높아져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봤던 신규 업체들을 몇 번 보면 인식이 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 업체를 쓰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업체를 알고 있잖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있는데 난 A 업체를 몰라.
근데 어떻게 타깃이 됐겠죠? 구매 의도라든가 관심사.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내가 리타겟팅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심사에 맞아서 보여줬는데 그 업체가 돈을 많이 써. 그렇다는 건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 노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 그럼 성과가 올라가. 예산이 높아지겠죠? 그럼 다시 이 모수를 가지고 리타겟팅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모수가 없어. 만약에 모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면 이제 리타겟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미래의 모수를 끌어왔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잘 돼도 본전. 만약에 리타겟팅을 쓰는, 그러니까 저예산에서도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리타겟팅에서도 안 되는데 신규에서 어떻게 돼요? 돌려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를 저는 처음부터 안 써요. 예산도 없고 모수도 없는데 리타겟팅만 돌리면은 그 봤던 사람들한테만 계속 보여지고 그쵸. 신규 유입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 비상금을 자꾸 쓰는 거야. 너 이거 진짜 부족할 때만 써. 근데 처음부터 써. 그니까 안 된다. 그래서 리타겟팅은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신규 플러스 저예산이면 안 쓰는 게 좋고 예산이 많은 플러스 성과이면 쓰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저거가 반반 섞인 거죠. 예산이 많은데 신규거나 예산이 적은데 성과가 잘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적은데 성과가 잘 나. 예산이 적어. 성과가 잘 나. 그럼 리타겟팅을 쓸 이유가 없지. 계속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리타겟팅을 왜 써?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말한 리타겟팅 필수, 모수가 많아야 돼. 이거에 집중해야 돼. 내가 예산이 적어. 근데 성과가 잘 나. 그럼 예산을 늘리면 되지. 그 모수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되니까. 잘 되는데 내가 비상금을 쓸 이유가 있나? 없는 거지. 두 번째, 예산. 예산도 많아야 되지. 예산이 많다라는 거는 트래픽이 많다는 거예요. 트래픽이 많다는 건 뭐야? 모수가 많다는 거.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웬만한 GFA 하는 것들 하루에 한 100만 원 이상. 구글도 그렇지만 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100만 원 이상 정도 쓰면 리타겟팅 같이 돌려요. 몇 퍼센트 정도로? 한 30% 이내. 왜 30%냐? 만약에 100만 원을 쓴다 쳐요. 그럼 100만 원 중에 50% 이상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저축해둔 돈의 50%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타겟팅은 저는 가능한 적게 쓰자 마인드. 왜? 내가 신규에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리타겟팅을 쓴다는 거는 우리 제품을 써본 사람들한테 다시 팔겠다는 거. 아니면 우리 제품을 봤던 사람들한테 너 이거 봤는데 왜 안 사? 이거 쓰면 좋아. 이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미래에 더 투자를 좀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지나간 사람한테 우리 제품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지금 이걸 했을 때 너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썼을 때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거를 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간 사람 붙잡고 이거 알아요. 근데 저 이거 싫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미래에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새롭게 벌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좀 아껴놨던 내 뭔가 통장 잔고에서 빼서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리타겟팅을 안 쓴다. 네. 그래서 현금으로 월급 받았다고 현금으로 다 쓰지 말고 예금도 들고 적금도 저축해야죠. 네. 저축해야 된다. 네. 소비는 30% 이내. 그쵸. 실제 제 공식이에요. 70은 저축하고 30% 이내에서 쓰는데 20 써도 좋고 10 써도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웬만하면은 이제 예산이 높고 모수가 높아도 가능한 신규 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내가 잘 되면 상관없잖아. 내가 리타겟팅을 안 쓰고 확률이 막 300% 나와. 근데 리타겟팅 쓰면 막 500, 600 나와. 그러면 저는 차라리 한 400% 정도로 맞출 것 같아요. 리타겟팅을 한 30%만 써서 조금 더 올려보고 신규를 더. 그럼 목표를 저는 내가 지금 300%가 나오니까 400%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는 뭐지? 타겟은 뭐지? 어떻게 소구를 잡아야 되지?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게 막 카탈로그 좋죠. 카탈로그 좋아. 왜? 그게 대부분 우리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위주로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의 성과가 좋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기에 하면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 돈 쓰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70%를 쓰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리고 일단 뭐가 문제냐? 모수가 없어서 안 돌아가요. 카탈로그를 많이 쓰면 아실 거예요. 카탈로그를 내가 100만 원 쓰자고 100만 원 걸어놓잖아? 안 돌아가요. CPC를 풀어도. 왜? 모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GFA 카탈로그가 좋다라는 거는 맞아.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 리타겟팅을 맹신하진 않아요. 가능은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방문한 사람 위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수가 적냐 많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태우는 예산.
그래서 어떤 분들 내가 GFA 컨설팅을 해줄 때 계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좋대. 자기네가 뭐 200%, 300% 나온대. 보면은 대부분 이걸로 돌려. 이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보면은 GFA 카탈로그는 그냥 돌려도 어차피 모수가 없어서 타겟을 풀고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쇼핑 프로모션은 다양하게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알림받기가 결국에 리타겟팅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스토어에 알림받기 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조건 믹스해서 돌려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의 비중을 낮춰야 돼. 근데 대부분 이제 성과가 좋다고 해서 보는 것들이 요게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문제야? 모수가 없어. 모수가 쌓여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트래픽의 모수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GFA 한정으로 말하면 전환 성과도 어느 정도 따라오려면 요즘엔 전환 캠페인 많이 쓰거든요. 근데 트래픽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의존도를 높이면 안 돼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랑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의 비중이 높을 때는 언제냐면 비수기. 이 비수기 때는 높여도 돼. 왜? 어차피 다른 걸로 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그 시기 타는 곳들이 있잖아요. 성수기, 비수기. 거기는 비수기 때 뭘 해도 안 되는 곳들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그럴 때는 이걸로 좀 많이 돌려도 돼. 어차피 예산이 적을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한 300만 원 쓰던 곳이 있어. 비수기 때는 만약에 몇십만 원 정도밖에 못 쓸 거예요. 쓰고 싶어도. 그때는 이거를 비중을 높여도 어차피 안 타. 근데 어느 정도 타도 비수기 때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사람들한테만 나가니까 매출을 커버할 수가 있어. 근데 잘 될 때는 어차피 얘네가 잘 나가도 트래픽이나 전환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유입 자체가. 그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높일 때는 비수기 때 말고는 가능한 비율 아까 30% 이하로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리타겟팅에 함정이 있어서 구글이든 메타든 똑같아요. 어차피 배너라든가 영상 캠페인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리타겟팅은 최소한 적게. 왜? 내가 가능한 신규 타겟으로 승부를 봐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래 가려면.